아유, 또 새벽 3시에 깼어요. 요즘 들어 이런 말씀 주변에서 더 자주 들리지 않으시나요? 시계는 분명 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몸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땀은 송골송골, 베개는 축축해지고 에어컨을 켜도 왠지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그 느낌.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엔 잠들기조차 힘든 밤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밤 그저 더워서 못 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원래 잠이 줄어드는 데다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여름 열대야는 그야말로 수면의 적이 됩니다. 젊었을 때야 더위에도 푹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지만 지금은 겨우 34시간 눈 붙이는 것도 힘든 분들이 많죠. 서울에 사는 직장인 어씨는 요즘 매일 피곤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몇 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죠. 또 60대 B씨는 20대 시절부터 불면증을 앓아왔는데 요즘처럼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에는 잠드는 데만도 1시간이 걸리고 자는 도중에도 여러 번 깨 일어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기분은 예민해지며 심하면 면역력 저하나 혈압 이상 같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름철이 되면 유독 잠이 더 안 오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무더운 밤을 이겨내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여름철 수면 부족이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첫 번째, 수면 부족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속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쉴 틈 없이 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고혈압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밤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속에서는 몸이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휴식이 아닌 긴장 속 수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밤잠을 설친 다음 날은 유독 몸이 축 처지고 쉽게 감기 기운이 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방어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당뇨병과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공복 혈당이 높아지거나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걸러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일상적인 일에서도 실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수면 부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못 자도 기분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 상태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짜증, 불안, 우울감이 반복되며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시니어분들에겐 잠 못 이루는 밤이 마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죠. 실생활 적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수면의 시작은 기상 시간부터입니다. 아무리 늦게 잤더라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되 꼭 필요하다면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원한 환경을 만들되 과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에어컨은 잠들기 전 12시간 정도 작동하고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고 선풍기 바람은 직접 쐬기보단 벽이나 천장에 반사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526도, 습도는 5060%로 유지하면 가장 수면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선풍기와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샤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못하면 찬물 샤워는 오히려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몸이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510분 정도 샤워하거나 따뜻한 물에 손발만 담가주어도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식사와 음료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엔 과식을 피하고 취침 전엔 카페인 음료나 시원한 맥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에 최대 12시간까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홍차, 콜라 등은 오후 이후엔 삼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30분 이상 뒤척인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깊은 복식 호흡 같은 이완 동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오히려 수면 유도를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밤에 맥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줄 것 같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드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져 오히려 더 피곤한 아침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상황도 만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에어컨을 밤새 틀어야 시원하게 잘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열대야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거나 실내가 너무 차가워지면 오히려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방을 미리 시원하게 해두고 취침 후엔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오래 자두면 밤잠에 영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다 보니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들기 어려워져 수면 리듬이 더욱 흐트러지게 됩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잠 안 올 땐 억지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데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습관은 침대를 불안과 긴장의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가볍게 방을 나와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샤워는 무조건 찬물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입니다. 뜨거운 여름 찬물 샤워가 당장은 시원하지만 체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로 전환되어 수면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겐 부담 없이 소화되면서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음식 궁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 조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는 숙면 조합의 대표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부드럽게 잠에 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통곡물 식빵에 땅콩 버터를 소량 발라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곡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땅콩 버터에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뇌에 수면 유도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과도한 양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강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 음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취침 30분 전쯤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카페인 음료와 당이 많은 간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아이스커피와 달달한 빵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머물며 뇌를 각성시키고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 불안정한 수면 상태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수면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김류를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 잠든 후 가슴 쓰림이나 더부룩함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출출하신 경우엔 따뜻한 미숫가루나 삶은 달걀 1개 정도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 짠 안주를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증가시키고 염분은 갈증을 유발해 새벽에 수분 부족이나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숙면을 위해 음식이나 수면 보조 수단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려요. 숙면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음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든 음식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평소 드시는 약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미숫가루를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잦은 분들이나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인해 새벽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는 되도록 잠들기 1시간 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엔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불면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건강보조식품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다음날 아침까지 멍하고 졸린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박수 증가,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심장질환, 간질환이 있거나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천연 차허브티도 몸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안정 효과가 있지만 혈압약, 이뇨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나 장 기능이 약한 분은 복통이나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엔 소량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이 안 온다고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숙면은커녕 수면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은 야간 음주는 수면 중 저혈당, 심박수 증가, 심한 경우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약 없이 수면을 돕기 위해 본인의 판단으로 수면제를 끊었다가 갑자기 불면이 심해졌다면 자연스러운 금단 반응일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갑자기 끊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름철 시니어분들이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대별 실천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아침 시간입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해 주어 밤에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10분 정도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당이 높은 디저트나 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오전 10시 11시 사이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보리차, 허브차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남아있어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소 취침 3시간 전, 가급적이면 오후 6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게 해 잠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생선구이, 채소 위주의 식단이 적합합니다. 간단한 야식이 필요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 반 컵에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유 200ml, 바나나 반 개 기준으로 트립토판이 충분히 공급되며 과하지 않아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나 전립선 문제가 있는 분은 밤 수분 섭취는 더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침 30분 전에는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며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따뜻한 물 샤워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시간은 음식보다는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로 이끌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보조식품이나 약은 의사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전에 갑자기 복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피하시고 복용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열대야로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든 여름밤, 잠 못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를 조금 더 살피고 잠의 리듬을 회복해주는 습관을 천천히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을 쬐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미지근한 샤워로 몸을 식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편안한 수면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름밤의 불면과 조금은 멀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매일 밤 평온한 잠이 여러분 곁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